첫 번째 사연이에요. 저는 쉰둘의 평범한 주부 강미정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충격적인 장면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을 따라간 고급 레스토랑에서 낯선 여인과 다정하게 식사를 나누던 그의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남편의 옷깃에 묻어 있던 향수 냄새와 가방에서 발견한 여성의 스카프가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직접 두 눈으로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25년을 함께 해온 남편이었어요. 우리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고 남들은 저희 부부를 이상적인 커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제 남편이 저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은 배신감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왜 저를 멀리하고 있었는지, 왜 저를 외면하고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언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그날의 충격을 되새기며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했습니다. 남편은 듬직하고 자상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10년 차가 지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집을 떠난 후 우리는 더더욱 소원해졌습니다. 남편은 일이 바쁘다며 늦게 귀가하기 일쑤였고 집에 있어도 TV만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서운했지만 바쁘다는 핑계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대화를 피했고 저는 점점 외로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행동은 더 수상해졌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혼자 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나거나 휴대폰에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것을 보며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의 가방을 정리하던 중 낯선 여성의 스카프를 발견했을 때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 남편이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의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을 떨치지 못한 저는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곧장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 여인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와 몸짓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손에 든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확신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동안 저를 외면하던 남편의 이유가 이것이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저는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 여자를 만났느냐고, 왜 나를 속였느냐고. 남편은 그제야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성기능 장애가 생겨 상담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치료사였고 남편은 저에게 말하기 부끄러워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존재가 정말 상담사인지 아니면 남편이 또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더 깊이 조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의심과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말을 믿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남편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남편과의 갈등은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고백을 들은 후에도 저는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설명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그가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남편의 말과 행동을 되짚어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뢰를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려한다고 했지만 그 배려가 오히려 저를 더 상처 입혔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나 할까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제가 신경질적이라고 말했고, 저는 남편의 무신경함이 더 큰 문제라고 되받아쳤습니다. 말다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늦게 귀가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자마자 강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들어왔지만 저는 참아왔던 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추궁했습니다.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않고 피곤하다며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이미 저를 포기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혼자 방 안에서 울었습니다. 남편의 변명과 무관심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저를 사랑하기는 하는지 아니면 단지 의무감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영수증 한 장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이었고 날짜는 제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한 그 주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들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직장 회식이었다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태연해서 제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영수증이 그저 직장 행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애써 생각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그 여성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에게 솔직하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남편은 저의 의심과 불만에 점점 더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자주 밖에서 시간을 보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은 상담 치료를 받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가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솔직히 털어놓지 못한 남편이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말이 신뢰를 회복시키기는커녕 더 큰 의혹을 만들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심을 알고 싶었지만 남편은 제 의심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놓아줘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말을 믿고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덜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이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결국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또 늦는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차를 따라갔고 그가 들어간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작은 개인 상담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흐릿하게 보이는 남편과 여자의 실루엣은 저를 다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가 결혼식에 초대했던 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남편은 침착하게 저를 바라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성기능 장애로 인한 상담을 받으러 다녔던 것이 사실이었지만 상담사와의 관계가 예상치 못하게 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상담을 도와주던 친구였지만 남편은 그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렸고 결국 둘 사이의 관계는 도를 넘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울면서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상담을 계속받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배신감과 분노가 가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고려하면서도 25년간 함께해온 시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후회하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를 다시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진심을 믿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덜기 위해 새로운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연이에요. 저는 52세 평범한 주부 이정민입니다. 28년을 함께한 남편과 평온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남편은 편의점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생계를 책임졌고 저는 집안일과 아이들을 돌보며 그를 내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제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모든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의 편의점에 들렀던 날이었습니다. 깜빡 두고 간 지갑을 챙기러 간 것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계산대 너머에서 남편과 젊은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다정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만으로는 오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려던 찰나 남편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넘겨주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차에 숨을 죽였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맞추며 나누는 미소에는 제가 알지 못했던 친밀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귀가하거나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 그리고 자주 퇴근 후 외출을 반복하는 남편의 행동들은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저는 스스로 의심을 합리화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이미 불안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가방을 뒤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작은 선물 상자와 카드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마웠어요. 언제나 함께하고 싶어요. 카드에 적힌 메시지는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덮고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과도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카드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따져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 저는 가방에서 꺼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위로해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를 더 깊은 의심에 빠뜨렸습니다. 제가 더 따져 묻자 남편은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스트레스에 지쳐 아르바이트생과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진심이 아니었고 그저 순간의 실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고백을 믿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임신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완강히 부인했지만 아르바이트생과 직접 만난 저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자신의 불임 문제를 숨기고 있었고 그녀와의 관계는 그 문제로 인해 시작된 심리적 의존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상담을 받으러 다녔고 아르바이트생은 그 과정에서 위로를 주는 존재였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말이 완전히 진실인지 끝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할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남편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로 출근 준비를 했지만 저에게는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몰래 편의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아르바이트생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너머로 남편과 그녀가 함께 계산대를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녀는 남편의 어깨를 살짝 건드리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그 장면을 보자마자 제 가슴은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몰래 아르바이트생의 SNS 계정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진 속에는 편의점에서 찍은 셀카와 함께 남편이 찍힌 사진도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과 친근하게 찍은 사진은 없었지만 그녀의 게시글에 남편을 암시하는 듯한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는 사람 고마워요. 라는 글은 제 가슴을 철렁이게 했습니다. 저는 그 게시글에 댓글을 단 사람들을 살펴보며 그녀의 친구들과 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녀가 최근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식탁에는 와인 2잔이 놓여 있었고 누군가의 손이 테이블에 얹혀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제가 남편에게 선물했던 시계가 보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계속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결국 사진을 보여주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감정적으로 흔들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집에서의 외로움과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의지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말은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차마 저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에게 털어놓으며 마음의 위안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의 말대로라면
아르바이트생의 임신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임신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남편의 상처를 위로하려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균열이가 있었고, 저는 그 균열을 메우기 위해 얼마나 더 상처를 감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이후 저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의 말을 듣고 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상담사는 신뢰 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또다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 저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남편의 변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제 가슴 속의 의심과 불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저는 남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남편은 변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고 맹세했으며 집에서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퇴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거나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볼 때면 제 머릿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떠올랐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의 가방에서 또 다른 영수증을 발견한 날 일어났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이었고 저는 그날 남편이 늦게 들어왔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남편은 사촌 여동생과의 식사였다고 설명했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더 이상의 변명을 포기하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르바이트생과의 관계가 끝난 이후에도 그녀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감정이 남아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긴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제가 다시 신뢰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또다시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과 별거를 결정했습니다. 서로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사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관계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며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상처받고 의심하며 사는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이별을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말을 믿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위해 과거를 정리하시겠습니까?